지금 그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 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조금 좀 뭐랄까 소극적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환수해서 그 희생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훈처에서 지금 10년째 88 골프장을 매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88 골프장이 지금 2014년 추정 가격이 4,300억 원입니다. 지금 1조 원을 넘어섰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서 이 부분을 보훈기금으로 해서 보훈 예산으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88 골프장은 연간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보훈처가 굳이 88 골프장을 운영해서 이 100억도 사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 얼마라고요? 저 10년 전에 4,300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예, 2014년에. 보훈처 가지고 있어요?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골프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저는 좀 뭔가 있어요.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방 문제인데요. 그 지방에 현재 지방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있는 돈을 못 쓰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모 지자체는 1,300억 원이나 잉여금이 있는데도 지방채를 400억을 발행해가지고 이자를 12억 원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지방들이 재정 관리를 못하는 측면을 행안부가 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하나 꼭 집어서 이걸 해결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자 수입입니다. 지금 금고에 그 지방 금고의 거의 69%, 70% 가깝게가 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소가 23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170조 정도 돈을 지자체가 기금하고 일반 예산 갖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냐 따져봤더니 보통예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 예, 근데 높은 곳은 4.7%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낮은 곳은 0.5%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되는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아까 그 투명하게 이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은 4.7%인데 어떤 농협은 0.5%냐? 그리고 근데 그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그래서 공개하라고 하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좀 행안부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이 공개를 대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앙 정부는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어디다 맡기고 얼마를 벌었고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안 되는 것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짧다고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다 하신 것 같네요. 그 우선은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지방 정부들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아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정부에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표로 만들어가지고 네,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줄라나 특정 지자체? 이자율을 공개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저기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를 하면 되죠. 그 비밀도 아닌데 뭐. 행안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그걸 실제 체험했던 사람이라 네, 맞는 지적이고요. 88 골프장을 굳이 왜 가지고 있냐? 자산 보존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알아보고. 부처들이 또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하나 있고. 아 그래요? 부처들이 왜 그걸 가지고 있죠? 뭐 기금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기 오포 쪽에 하나 있고요. 저기 뭐 태릉도 있고 뭐 부처별로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거 판다고 뭐 없어진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정부가 아닙니다.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러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답할 수 있으신가요? 88 골프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저도 근데 기억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뭐 보훈처 얘기는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기 5천억짜리인데 1조 원 내라면 절대 안 팔리죠. 맞습니다. 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조정했는지.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 그냥. 일단 예전에 하면 안 돼요? 아니 국가 예산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 예산을 다 국회에다 다 보낼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 예. 그런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해요 그냥. 모든 예산은 자세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자,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예산실장님 뭐 사연도 많고 막 그럴 텐데 예. 이 과정 자체를 그냥 미정 상태에서 공개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러긴 한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확정된 거는 다 공개하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개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후적으로 통보만 받는다. 뭐 그런 말씀인데 요거는 다음부터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미리미리 우리가 자리를 마련할 거고 민간 전문가나 민간 단체들에서도 미리 좀 의견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토론을 좀 하고 우리가 돈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니까 올해는 시간이 좀 짧아서 못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문제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라고 여러 차례 지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또 다음 얘기하시죠.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이 예산을 짜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 양조절로 대부분 이제 이 지출구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출구조 조정은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아예 사업의 방향, 지출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양조절에 이제 집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례를 하나 드리면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 동안 그 적극재정 하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 하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융자금 출자금을 29조에서 47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자금을 10조에서 6조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별로 도움은 실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계속 하시죠.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국민제한 창구 상설화 포상금 상향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민주정부에서 오랜 수건 중에 하나가 납세자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실현이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에 들어있지만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 납세자 소송 제도는 예산을 낭비한 곳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환수하면 그중 일부를 돌려준 제도인데요. 이번 용인경전철 사건처럼 저희 주민소송 같은 그런 개념이 약간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까지 갔는데 그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업인들 대상이 좀 이렇게 허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남발되면 행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 남발에 대한 통제 문제는 또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한 200년 가깝게 미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검토해 볼게요. 그거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누가 할까요? 납세자 소송 얘기는. 정치 취하시니? 예. 요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예. 중요한 의제 같습니다. 네. 다 했어요? 아니, 다른 분들 말씀. 예. 미스 맞아 하세요. 정창수 소장께서는 또 나중에 주제 제안이 있으니까 주제 제안은 나중에 나중에 또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분들 이런 얘기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국정과제엔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도 담겼지만 아직 검찰청 폐지 등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의 설계도를 발표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중엔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여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국군 방첩사령부 폐지 등 군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편과 검찰청 폐지 등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오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효율적 지출을 강조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씨뿌려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면서 한 말인데 국채 발행 방침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